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금년은 제가 약 일주일에 하나씩 향가의 중요한 장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일단 향가 50곡에 향가 50곡에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민족의 시원으로 가는 오솔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향가를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일본인 오구라 신페이와 한국인 양주동 교수님이 되십니다. 오구라 신페이는 일본인으로서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1929년에 향가 및 이두의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 논문 속에는 삼국유사 속에 들어있는 향가 14수하고 균여전의 향가 11수가 완독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말로는 완독이 돼 있다 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내용은 사실상 완전히 틀린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틀렸다니 황당한 얘기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일본인 교수 오구라 신페이 경성제대 교수입니다. 좀 검도복을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있죠. 일제 때는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우리 민족에게는 향가라는 노래가 25개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삼국유사하고 균여전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삼국유사는 14개, 균여전은 11개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삼국유사라든지 균여전에 있는 다른 함자로 쓴 것은 다 해독이 되고 우리 그냥 단순한 한문인데 이 이상한 노래들만은 도저히 우리가 이건 한문도 아니고 뭐 우리말도 아니고 뭐 이상한 글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암호처럼 우리가 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가는 우리가 보통 한 수, 두 수 이렇게들 말하는데 저는 향가는 노래니까 곡이라는 이름이 제일 맞을 것 같다. 단위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향가는 14곡, 향가 11곡, 우리 민족에게는 옛날에는 향가 25곡이를 하고 있었다. 물론 그 외에도 향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처음에 우리 그 당시에는 향가는 25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향가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향가, 이 향가에서 향이라는 것은 제천의식 향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노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론은 틀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제천의식을 지내며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가라는 뭐냐? 향가를 옛날 사람들은 그 향가의 가사를 우리가 문학의 종류일 때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라는 게 있습니다. 송나라 때 가장 유명했던 게 사지요. 그 가사할 때 그 사가 되겠습니다. 향가는 그 가사가 제일 중요하다. 뇌라는 것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사가 가장 중요한 노래 이런 뜻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가를요 또 시내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시내가는 뭐냐? 향가의 가사를 시의 형태로 인식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가사가 되겠죠. 시로 된 가사 그것이 가장 중요한 노래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가사를 우리말의 형태로 적어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제가 이렇게 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향가를 연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향가를 우리가 옛날부터는 있었지만은 근대적 언어학적 시각으로 최초로 바라봤던 시기는 1910년대와 20년대 우리 민족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우리 민족에게 바로 1910년과 1920년대에는 이렇게 이 사진처럼 우리 민족이 일본군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토벌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민족적 비극이었고 실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만 있었냐? 우리 민족을 말하는 우리 민족과 관련된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민족과 관련된 모든 사서, 역사책, 특히 사설을 중점적으로 일본인들은 수거해서 압수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그 중에서 조선 총독부의 관보 등에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실력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은 당군 관련 기록이 중점적으로 약탈되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족의 뿌리가 일본인보다도 더 일본의 민족 뿌리보다 훨씬 더 길다고 써 있는 것은 중점적으로 소각되어서 압수되어서 소각되었습니다. 민족의 혼이 불살라진 거죠. 이러한 행위는 일제판 분석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일제는 당시 참으로 중국의 진시황의 분석 행위보다도 더 악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분석 행위는 중국의 진시황의 분석 행위는 어찌하든 간에 자기들끼리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제는 이 민족이 와가지고 남의 책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불살라 버렸으니까 훨씬 더 질이 나쁜, 죄의 질이 나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절대로 정복되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중국의 여러 나라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복되지 않았고, 몽골의 간섭에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냈습니다. 잠시 일본의 강점기가 있었으나 우리는 절대로 민족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싸웠고, 정신적으로도 싸웠고, 문화적으로도 싸웠고, 모든 면에 걸쳐서 우리는 일본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식민지 정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919년 이전, 3.1운동 이전에는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을 총과 칼로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단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우리 민족이 들불같이 일어났던 것이 1919년 유관순을 깊이 필두로 한 3.1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통치했다가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통치의 방법을 바꿔보자. 그랬던 것이 바로 문화 통치가 됩니다. 문화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정책을 전환을 하는데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 조선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3.1운동 후 새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는 지금의 해군의 포스타였습니다. 별내기였습니다. 포스타가 왔는데 그가 무슨 문화를 알겠습니까? 바로 그의 옆에는 의 문화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할지를 보좌해주는 참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참모가 한국인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한국인은 저 밑에 그야말로 구두 닦기는 하고 있는 수준이었고, 일본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휘하에서 그렇다면 문화 통치를 보좌하였던 누군가 일본인이 있었을 텐데, 그는 누구일 것인가? 누가 문화 통치를 보좌했는가? 우리는 그 용의자 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구라 신베이였습니다. 오구라 신베이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센다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911년 조선 총독부의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1911년이 어떤 해입니까? 1910년이 한일 합방조약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바로 조선 총독부의 직원으로 채용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1926년에 그가 경성제대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조선 총독부에 근무할 때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봤죠? 믿고 사이토가 조선 총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으로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 오쿠라 신베이가 상당히 일을 잘해요. 특히 동경대학교
출신이니까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가 바로 나를 문화 정책을 펴는 데서 한번 도와주마. 그래서 문화 파트 식민 통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일을 잘해내니까 그 서울의 우리 서울의 경성제국대학교가 1926년에 만들어요. 3.1운동 7년 후입니다. 경성제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교수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조선 총독부 사익도가 니는 그걸로 가라 하면서 조선 경성제대에 있으면서 경성제대에 우리 총독을 계속 보좌하면서 경성제대에서 우리 그 제자들을 길렀을 것입니다. 그 1926년에 임용되고 3년 후인 29년에 향가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1933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승진을 해요. 동경대학교 언어학과 주임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당시 식민지 어디 조그만 대학에 있던 언어학과 교수가 그 나라의 동경제국대학교 교수로 간 것만으로 그런데 주임 교수가 되고 더구나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와 겸임까지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며 언어학의 최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공을 인정받고 1935년에는 일본 천황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아까 이 빨간 원이 그 동경제국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동경제대 그 언어학과 주임 교수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교수들과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구라 신빼이가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바로 당시에 경성제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여기에 있다가 서울대학교는 어디로 오게 되느냐? 저리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관악 캠퍼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 캠퍼스가 되는데 사이드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바로 관악 캠퍼스의 제2기가 됩니다. 제1기가 75년에 입학했고 76년에 제2기가 입학하게 됩니다. 오구라 신빼이는 3.1운동 10년 후인 1929년에 향가 및 이두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다고 했었죠. 그가 바로 그 논문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향가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향가는 25개다. 그 이론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향가의 해도 거의 다 70~80%가 오구라 신빼이가 풀어놓은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런 내용을 배웠었고 지금의 우리 학교 학생들도 오구라 신빼이가 풀어놓은 방법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구라 신빼이 이론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양주동 박사가 이어받았고 양주동 박사님께서 어느 정도 보완해놓은 내용을 지금의 교수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향가 연구는 양주동 박사가 한 게 아니고 양주동 박사도 일부 보조했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오구라 신빼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구라 신빼이는 바로 조선 총독부의 문화 통치의 에이전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구라 신빼이는 분명히 향가를 연구하면서 향가와 일본의 만협직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합니다. 향가와 만협집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향가의 뿌리가 일본의 만협집의 뿌리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위해서 완전히 처단시켜버렸던 일을 했지 않았나, 그것을 저는 사실상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이론에 따르면 향가라는 것은 한자는 뜻과 소리로 되어 있다. 그것이 핵심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지가는요 향가였어요. 그냥 오구라 신빼이 정도 되는 사람이 구지가를 보면은 이거 향가네 하고 딱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자기의 이론에 따르면은 구지가의 첫 구절이 구하 수기 현야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가 뭐냐? 오구라 신빼이는 거부가 이렇게 단방에 알 수가 있어요. 거부가 하면 보세요. 구자는 거북구,
적 아니겠습니까? 뜻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부가 할 때 주격조사, 혹격조사 아니겠습니까? 부르는 조사, 혹격조사. 다시 말해서 순수한 한국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뜻과 한자라, 향가의 한자는 뜻과 발음, 뜻과 소리로 돼 있다. 그것이 그의 향가 이론의 핵인데 구하 말 그대로 뜻과 발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뜻과 소리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그가 몰랐겠습니까? 단방에 그는 봤으면 여기 향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구지가는 서기 42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마녀집의 최고 오래된 노래는 서기 200년 된 노래예요. 그러면 200년 이상 향가가 빨라진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차단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나? 가락국기에 있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있는 구지가를 이건 향가가 아니야. 향가에서 향가 25개에서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지가는 향가가 아닌 다른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오그라 신빼이는 향가와 구지가를 만엽집과 연결될 수 있는 만엽집과 연결돼서 만엽집으로 불붙을 수 있는 그 논쟁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구지가는 향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향가인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걸 알아냈어야 맞잖아요. 왜? 오그라 신빼이 이론에 따르면 향가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걸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또 이어받아요. 이건 향가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노래야. 그러면 어떤 종류의 노래 이름을 지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상대 가요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 구지가를 상대 가요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 가요에 해당하는 노래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저게 있어요. 공무도화가가 상대 가요고 다 향가예요. 그 다음에 황조가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 펄펄 나는 조개꼬리 저것도 바로 향가인데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향가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노래다 해서 상대 가요라는 것을 하고 그 상대 가요를 오늘날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향가가 아니고 그냥 옛날에 불렸던 노래야. 당연히 향가도 옛날에 불렸던 노래죠. 그럼 같은 건데 따로따로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대 문학이 엉망진창이 돼 있다. 거기에는 누가 개입되고 있다? 오그라 신빼이가 개입하고 있다. 이유는 목적은 왜? 향가와 만엽집의 연결을 잘라버려야 했던 것이다. 오그라 신빼이의 신무 원료는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깨져버리죠. 누구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향가를 연구해 보니까 아이고야 다 향가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그라 신빼이가 무엇을 했는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찌하였든 우리 민족은 당시 신학문을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향가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일본인이 전해준 대로 분하고 철통하지만 일본인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만 했어요. 다만 우리는 무엇인가 느끼고는 있어요. 이것이 아닌데 우리는 맨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강점기 내내 암흑 속을 헤매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암흑 속에서 우리는 양주동이라는 자칭 타칭 국보 1호이신 양주동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시골에서 나이 떡거머리 총각 일 때까지 저걸 하다가 한문학을 공부하다가 무지하게 실력이 셌던 것 같아요. 한문학을 연구하다가 신학문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중동학교에서 중학과정을 1년의 속성으로 마치고 결국은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는 영문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일본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고 평양 숭실학교로 와서 평양에서 숭실학교 교수를 하고 있다가 제국대학교 오그라 신빼이 교수가 써놓은 논문집을 보게 되는 거예요. 1929년에. 그래가지고 그는 그 책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향가가 우리 민족 문화의 가장 뿌리인데 그걸 누가 건드렸다? 일본인이 그걸 연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쓴 책에 이렇게 씁니다. 민족 문화의 원료를 일본인이 연구했다. 민족이 총칼로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그날부로 다 때려치우고 바로 영문학 그 강목을 다 치우고 향가 연구에 들어갑니다. 영문학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로부터 8년 후 소장 진평이 논문이 나온 지 8년 후에 1937년 원왕생가에 취하여
이 말은 원왕생가에 대하여 이 말이 되겠습니다. 원왕생가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또 5년 후인 1942년 해방 3년 전에 나머지 향가 다 해독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고가연구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 민족에 의해서 근대적 연구 학문에 의해서 향가가 완독이 된 것입니다. 물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그 당시로서는 혁혁한 업적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연구도 양주동 박사님의 연구를 계속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점을 느꼈고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고 향가를 완독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주동 박사님은 중동학교 출신이고 영문학자라고 했죠. 이 사진을 보시죠. 박사학위 사진입니다. 박사 받을 때. 그런데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박사학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수를 박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딴 분들이 물어보죠. 아니 왜 박사학위를 안 받으십니까? 양 박사님 말씀이세요. 향가를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선구자인데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박사가 되느냐? 참 이런 우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은 결국은 향가 해독에 성공하십니다. 그는 오구라 신베이의 이론의 해독 풀이 결과 일부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거족적으로 환호합니다. 일본, 조선일보라든지 등 우리나라 유력 언론에서는 일면 톱으로 이것을 다루어 줍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드디어 우리는 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족에게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주동 박사님이 연구에서는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구라가 해독해 놓은 결과를 분석했지 오구라가 해독한 방법, 도구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천려일실 오게티가 됩니다. 오구라 신베이는 이렇게 합니다. 향가가 쓰여진 문자들은 뜻글자, 한자의 본령인 뜻으로 되어 있는 글자도 있고 한자의 발음, 다시 말해서 소리 글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근데 그 소리 글자는 어떤 글자냐? 고대 신라의 소리였다. 소리를 이두식으로 표기해놨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구라 신베이는 그러면 이 이론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일본의 마녀집 연구자들이 지난 1000년 동안 저그들의 마녀집을 풀면서 저그들의 마녀집이 쓰여진 한자를 일부는 뜻글자요, 일부는 한자의 발음을 이용한 소리 글자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다? 고대 일본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인들은 마녀집이 쓰여진 한자는 일부는 한자의 본령인 뜻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한자의 본령이 이두식으로 발음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오구라 신베이는 이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향가의 한자는 일부는 뜻글자이고 일부는 소리 글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이영희 교수는 그래요. 일본인 마녀집도 뜻글자도 소리글자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한자를 뜻글자, 소리글자, 뜻글자 플러스 소리글자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양주동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방 이후 우리는 차분히 이제는 급할 게 없으니까 차분히 알아서 하나하나 오구라 신베이의 이론, 양주동 박사님의 이론 하나하나 뜯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재분석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대로 그냥 이어받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한두 글자 조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고쳐놓은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지금도 이렇게라는 거예요. 양주동 오구라 신베이가 우리 향가의 구절을 70%를 풀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 한 25% 풀었다. 그러면 합하면 95%다. 나머지 5%는 누가 풀었냐? 아직 그거 못 풀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이론이 그냥 맴돌고 있는데 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연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학자들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러지를 못했다. 향가는 민족적 분노에 기반한 학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향가를 연구하면서
일본인들이 연구하다 보니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민족적 분노의 뿌리를 두고 있다. 어느 학문인들 민족을 소홀히 하는 학문이 있겠습니까마는 향가는 특이하게 진짜로 일본인 때문에 우리 민족적 분노를 일본들이 건드려서 촉발된 연구된 학문이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향가 50고개 중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